신상공개 그것도 적재제 뭐 그런 논란이 많은데 어차피 이거 뭐 저랑 둘이 사적으로 통하는 거니까 제 속마음 네네. 얘기하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네. 김용판 의원이 사기 방지 기본법이라고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발의했잖아요. 발의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됐고 그랬는데 이게 법무부랑 지금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 때문에 제동한 건데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비수사기관에다가 두고 수사 정보를 이렇게 집중해 준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부적절하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법무부는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이 취지의 법안 자체가 사실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법무부 입장은 제가 물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법무부랑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은 내용을 다 봤는데 예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뭐 전세 사기.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단일 범죄로 지금 제일 사기 범죄가 많고 사기 피해 당하면은 돈도 못 돌려받고 뭐 사기꾼 재범률도 너무 높고 이게 네.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사기 범죄가 많은데 그쵸. 진작에 이거를 뭐 어디 법무부에 두든 경찰에 두든 뭐 그거야 지네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다 두든지 간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사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신상공개 사기꾼 특정 조건 이상 충족하면은 신상공개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고 그것도 되게 반대 의견 내놨더라고요. 이거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신상공개 신중히 해야 된다. 또 뭐 이 나라를 조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생각이 되게 극단적이라고 뭐 법조계 내에서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같이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밖에 안 하니까. 근데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방지 기본법도 정말 생각해보면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보수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초한도 피해자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로 느낌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뭐 탁상공론 하는 이 선비 같은 애들이 이제 현실을 모르고 뭐 이게 걱정되네 저게 걱정되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또 병신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또. 다 그렇게 법안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답답해. 어제 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냈었는데 아동 성범죄자랑 마약, 조폭 이런 사람들 신상 공개한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견은 지금 물어놨는데 사실 뭐 이런 뭐 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뭐 되게 굉장한 중대 범죄자 맞죠. 네. 근데 솔직히 전세 사기 피해 있고 뭐 하시는 분도 많고 엄청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이게 다수의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기 범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 이상 가까이 되고 이게 중대 범죄로 안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그것도 적재제 뭐 그런 논란이 많은데 어차피 이거 뭐 저랑 둘이 사적으로 통하는 거니까 제 속마음 얘기하면 정말 버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 진짜 결국엔 사적제재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우리나라에 처벌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말이 사적제재지 실제로 사적제재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은 정통망법이나 형법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걸로 처벌받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우리나라밖에 처벌을 안 하고 위헌 논란이 엄청 많은 건데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의 본질 같은 거고 약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기본권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하니까 그걸 사적제재로 몰아가지고 어떤 사실을 적시할지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사실적시 해가지고 사람들 신상공개하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할 거면은 이 신상공개를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죠. 살인범이나 뭐 강간범까지는 이해해요 제가. 나 뭐 이런 애들 살인 미수나 이런 사람들 롤스로이스 사건
마찬가지고. 네, 아니 저도 구속돼 있는 새끼들 얼굴 까서 뭐 하냐고 도대체. 그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진짜 네. 신상 공개를 해야 될 사람은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놈들 그러니 맞 기사에 그 부분을 좀 꼭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기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이 경제 범죄의 특징을 보면은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초기에 구속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네. 최장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찰 10일, 검찰 20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 버리면은 그 신체 자유를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법을 30일 안에 기소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기소를 하든가 네네. 풀어주든가. 근데 그게 너무 현실에 안 맞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짧은 거죠. 단순 폭행 사건 있잖아요. 뭐 CCTV 다 네네. 찍혀 있고 이런 거는 그 뭐 누가 맞아가지고 재수없어 죽었다고 쳐봐요. 폭행치사 네. 사건 있었다고 치면은 그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때려가지고 죽은 거니까 CCTV 다 찍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30일 안에 구속해가지고 기소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전세 사기 같은 거 보세요. 건물을 임대인이 2개만 날려먹었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거의 뭐 한 50억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은 돈 관계나 이런 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30일 안에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범죄의 경중이나 범죄에 필요한 현실적인 수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구속수사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사건은 다른 일반 강력범죄 사건보다 수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민사사건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되냐면 영장 청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아예. 작년 말에 그 수원에서 하고 그 전세 사기 한 1,000억대 전세 사기 친 놈이 있었는데 걔네들의 피해자가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만약에 1000건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 초기에 구속되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만약에 100명이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 90명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그 문제랑 다시 환원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새끼들의 신상을 공개를 해야지 전과가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 증거관계에 비춰봤을 때 뭐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애버리면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저 새끼가 난 사기쳐가지고 재판받고 있어 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난 조심해야지 이러면 예방이 되는데 아니 범죄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사적 제재하니 뭐하니 그런 얘기 하면서 처벌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뭐 신상공개를 하니 어찌네 뭐 그렇다고 치면은 예방이 될 만한 거를 공개를 해야지. 들이 무슨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하면은 이미 구속돼가지고 빵에 있고 나와서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얼굴 까서 뭐 하냐고 도대체. 범죄 예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법무부에서 아마 오후쯤에 입장을 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보고 말씀해주신 부분 이 구속기간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문제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 부분을 꼭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좀 예시로 들만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코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코인 사기 사건인데 그게 전통 시장 같은 데다가 뭐 상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코인을 구매를 하면은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를 코인 같은 거 잘 모르는 그 시장 상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거의 160억 정도 사기를 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형량이 선고된 게 5년인가? 6년인가? 100원 한 푼 안 갚았는데 160억. 이따가 5년 뒤에 와서 그 160억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기가 없어지질 않는 거죠. 하여간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새끼가 그 160억 해먹고 징역 5년인가 6년인가 그 받았을 때 판결문을 보면은 이미 그때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 친 거예요. 이미 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거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코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160억 사기를 또 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구속기간의 제한이 30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범죄 금액이 얼마 이상의 뭐 사기나 횡령범죄 같은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한 6개월로 늘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만약에 법이 적용됐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근데 걔가 구속이 됐으면 160억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생기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분노감이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법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저런 새끼를 풀어줘가지고 내가 또 사기를 당하게 만드느냐. 그게 그 코인 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또 이게 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 쳐가지고 보증금 빼먹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새끼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 짓거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쵸. 예. 오랫동안 이 사기 사건 피해자들 만나보면서 내린 네. 결론이 진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다. 제가 요거 잘 정리해가지고 변호사님 한번 이따가 멘트 정리해서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리던가 한번 그렇게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 제가 너무 초면에 또 욕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저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저 잘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